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정상이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이어졌는데 최근 2달 사이 세 번째 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글로벌 과제에 협력 대응하는 방안에 공감했습니다. 먼저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두 정상 내외는 곧바로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동포 원폭 피해자들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두 정상은 별다른 발언이나 대화 없이 5분간의 추모를 마쳤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위령비 공동 참배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日韓両国の関係においても、また世界の平和を祈る上においても大変重要なことであったと感じています。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는 처음, 일본 총리와 공동 참배도 처음입니다. 두 정상이 한일 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직시하고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핵 위협에 미국과 함께 대응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3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국 히로시마 등 직항로 개설과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운영을 비롯해 두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세계적 과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3월 도쿄 회담, 지난 7일 서울 회담, 오늘 히로시마 회담까지 2달 사이 한일 정상이 3번을 만났습니다. 한일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참배를 계기로 일본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호응을 시작할지 주목됩니다. 히로시마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오후에도 숨가쁘게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미일 새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했습니다. G7 확대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비판하는 연설도 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각을 세우는 미국 중심의 질서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히로시마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자, 이정은 기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깜짝 회담이 정말 이루어졌군요. 살상 무기 지원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오늘 언급되지는 않았다고요? 네, 양국 정부가 공개한 회담 내용에서 살상 무기는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그 외의 지원 문제는 꽤 구체적으로 오갔습니다. 초록색 군복을 입고 나타난 젤렌스키 대통령을 윤 대통령이 맞이했고 회담은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약품, 발전기 같이 한국이 해온 인도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추가 지원을 희망했고 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 구급 차량 등 인도적 비살상 물품을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넘은 전쟁으로 전후 복구도 과제인데 한국 기업의 재건 사업 참여도 언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가 회복될 때까지 함께 하겠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오늘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열린 G7 확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침 바로 옆자리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앉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제 규범이 위협받은 사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인명살상이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러시아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러시아 규탄 성명을 채택한 G7 주요국들과 발맞춰서 비판한 겁니다. 북한에 대한 주의도 촉구했는데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법 위반임을 강조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더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협력, 그 중심에 한미일 협력이 있는데 오늘 현지에서 새 정상이 만났어요. 네, 한미일 정상들이 인사하고 사진을 찍는 짧은 만남이 이루어졌는데요. 2분이 채 안 됐지만 분위기는 좋아 보였습니다. 한국으로서는 북핵 대응에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고 또 미국으로서는 중국 견제에 한국,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줄곧 한일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었는데 이번 3국 회동은 한일 정상 간 교류가 다시 활발해진 뒤 처음이었습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3자 회담을 따로 하자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대했다고 전했는데 의제에 대해선 한국 대통령실의 설명에서 가늠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새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 같은 산자 안보 협력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3자 공조 등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히로시마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2박 3일간 열린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G7 정상들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죠. 앞으로 미중 갈등을 넘어서 신냉전 구도가 더욱 깊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하겠습니다. 자, 현영준 특파원, 이번 G7 정상회담 그 의미와 성과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전례 없는 목소리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안보는 물론 경제와 인권 문제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되고 국제적 갈등이 더 깊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G7 회의에서는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광폭 행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언론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고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성과도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심지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히로시마의 주인공이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네, 외신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히로시마 G7 회의의 사실상 주인공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G7 회의를 장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하루만 7개 국가와 연달아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푸짐한 지원 약속을 받아내면서 각국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 의장인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G7 として一日も早くウクライナに公正かつ永続的な平和をもたらすべく努力していきます。 어제 F-16 전투기 지원을 약속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도 장갑차와 탄약 등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 수넥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안보가 곧 우리 안보라며 올 여름부터 F-16 전투기 조종사 교육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두터운 인도 모디 총리와도 만났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이 종전 협상과 원칙에 대해서 깊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G7 정상회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양안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 G7 국가들을 향해 내정 간섭이라며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G7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원색적인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긴급 성명을 내고 G7이 중국 관련 의제를 조작해 중국을 공격하고 있다며 내정 간섭을 거칠게 하는 것에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선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며 누구도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 인민의 굳건한 결심, 강력한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대만 독립 반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사실상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엔 G7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담길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외교부는
G7 국가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停止在台湾问题上挑衅玩火，玩火者必自焚。 홍콩과 티베트 등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역사와 인권 악행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러시아도 이번 G7 정상회의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특히 우려하는 건 F-16 전투기 지원입니다. Mit der Ausbildung von Piloten verbunden ist, ist ja ein längerfristiges Projekt, wo noch gar nicht, und es bleibt die Botschaft, Russland muss Truppen zurückziehen.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장관은 서방의 억압에 실질적으로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엔 러시아 총리가 500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합니다. 서방 세력에 맞서 관계를 굳건히 한 두 나라가 이번엔 어떤 논의를 이어갈 것인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우리 정부가 구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박 6일 일정으로 오늘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시찰단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겠다고 하면서도 단장을 제외하고는 전문가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 노출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도쿄에서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으로 출국하는 시찰단은 과학적 검증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민분들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저희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정말 상세하게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이번 시찰 일정의 핵심인 원전 내 점검 요소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시찰단은 23일부터 이틀간 원전 안 오염수 저장 탱크와 알프스 설비를 포함해 운전 제어실과 화학 분석동을 찾아 방류 전반의 과정과 시설을 점검하게 됩니다.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핵종에 대한 제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방류와 관련돼서 안전성을 담보해낼 수 있는지. 시찰단은 내일은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만나 원전 시찰의 세부 일정을 최종 조율합니다. 하지만 시찰단은 꼼수까지 써가며 기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찰단은 어제 저녁 언론에 출발 직전 인천공항에서 브리핑을 하겠다며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는데 정작 공항에는 유국희 단장 한 명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찰단은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시찰 단장과는 다른 항공편을 이용한 것인지 공항에도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 공항에서 기다리던 취재진들은 시찰단의 모습도 확인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시찰단은 일본 현지 일정 공개와 언론의 취재 허용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 명단 비공개에 이어 현장 시찰마저 베일에 가려진 채 진행된다면 깜깜이 시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